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인지적 사회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간략한 고찰에 대해서 강인혜 선생님의 논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논문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의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좀 이해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제가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구성주의에 관련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 중에서도 그 레이브가 얘기한 인지도제 모델과 그다음에 콜린스가 얘기한 인지도제 모델이 어떠한 좀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인지적 그 도제에 관련한 학습 이론에 관련한 이제 큰 두 축이 있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인지적 구성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지적 구성주의는 이제 어디에서 비롯이 되냐면 삐아제에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이 삐아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감각 운동기를 거쳐서 그다음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성적 조작기 이렇게 뭔가 개인의 그 발달 과정은 좀 틀이 있다,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에 초점 맞춘 거죠. 이 개인적 그 성향과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각각의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달 틀이 있다, 발달 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결정지어진 발달 과정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퀴블레이션과 그 다음에 어시밀레이션과 그 다음에 어코모데이션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학습자는 인지 발달을 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어시밀레이션은 예를 들자면 자신이 이제 상자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자는 직육면체에 그 다음에 뭐 종이로 만들어져 있고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자의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얼음을 처음 본 거예요. 얼음도 역시 이 상자처럼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로 되어 있고 모습은 굉장히 유사한데 만졌을 때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또 안에 들여다보이는 좀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변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습자가 내가 알고 있는 상자에 또 다른 어떤 종류의 상자인가 보네라고 이제 인식하면 그게 이제 동화의 단계이고, 그 상자인 줄 알았는데 약간 내부도 좀 다르고 외부도 좀 다르며 만져보니 느낌이 다르네 이랬을 때 상자 이외에 또 다른 물건이 있구나라고 이제 또 다른 어떤 범주가 만들어지면 어코모데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둘 간이 어쩔 때는 동화 작용이 일어나고 어쩔 때는 조절이 일어나는데 이런 두 조절의 어떤 이퀴블레이션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인지 발달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삐아제의 이 인지적 구성주의에 이제 기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삐아제에 있어서 인지적 발달은 인간 공동체를 통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기능은 조직과 적응이라는 생물학적 기능에서부터 이제 비롯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은 항상 이 동화의 단계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다 동화 구조에 부적합한 자극이 왔을 때 깊은 사고를 통해서 이 수용, 적응, 뭐랄까요, 조절, 적응,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치고 사고의 추상화라는 단계로 가는데 이 과정을 일컬어 이제 학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어떤 추상화적인 이런 관계에 넘어서 이퀴브레이션이라는 그 평형 감각까지 가지게 되면 이제 인지가 계속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인지적 구성주의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의 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학습은 인지적 평형 상태가 깨어지면서, 이 평형이 이퀴블레이션이에요. 인지적 혼란이 생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인지적인 평형 상태가 깨지면서 동할지 수용할지에 대한 이런 어떤 갈등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일어나는 거고 인지 발달이 일어나는 건데, 피아제 중심의 인지 구성주의자들은 인지적 평형 상태를 방해하는 그 원인의 구명보다는 깨어진 인지적 평형 상태를 복귀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지적 구성주의자들과 같이 이런 이견을 서로 조정해서 일치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일치점이 이제 평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갈등과 차이에 더 이제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이퀴블레이션이 아니라 뭔가 이런 어떤 동화와 수용 과정에서의 이 컨플릭트와 그다음에 그 변별의 차이를 두고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 때 이제 자기의 어떤 견점이나 관점에 있어서 성찰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찰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제 상호작용, 사회적인 어떤 자극,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구성주의는 뭔가 인지적 구성주의자들과 다르게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인간은 동물과 구분시켜주는 것이 사회라는 세계며, 사회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들이 속한 사회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행동적 양식을 습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구성주의는 인지적 구성주의와는 다르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발달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호작용이 그 한 사람 개인의 지식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제의 인지적 발달 이론을 결정론적 인지 발달 이론, 뭐 생물학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거라고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그들의 환경 변화 또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습관을 재형성하고 새로운 사회활동이나 전통을 전개하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망, 뭐 의미의 망, 뭐 이런 걸 짜내며 경험의 재구성, 뭐 역동적인 해석과 재해석 과정을 되풀이해 나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인지적인 구성주의와 이제 사회적인 구성주의에서 이 바이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 이제 근저가 아니라 근접 발달 영역이 JPD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GPD, 존 오브 프락시말 디벨롭먼트라는 이 개념이 지식은 사회적 참여를 통해 구성된다는 원칙을 가장 잘 이제 요약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접 발달의 영역은 학습할 영역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이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줄 경우 학습자의 개인이 혼자 도달할 수 있는 인지적 발달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자, 이것이 바로 협업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학습자 개인이 혼자 도달할 수 있는 인지적 발달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뭐 사회적 참여 해서 인지적 도제 이론이 이제 인지적 이런 구성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제 두 개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인지적 구성주의자인 콜린스의 인지적 도제 이론과 사회적 구성주의자인 이제 로고프와 레이브의 인지적 도제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레이브의 인지적 도제 이론은 약간의 직업교육처럼 여기서도 나올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의 탄생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어요. 전문가로서의 탄생.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에서는 잘 이 레이브의 인지적 도제 이론을 살펴보기가 생각보다는 어렵다.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이 콜린스의 인지적 구성주의자 이론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콜린스의 인지적 도제 이론을 보면 교사와 전문가의 직접적인 사회적 접촉과 참여가 강조되면서 결국은 목표가 뭐예요?
지식 습득을 활성화하는 방편으로서 이게 사용이 되고, 더 이제 이 인지적 도제를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가 이 인지적 도제가 이제 고차적 사고, 메타인지를 이제 활성화시킨다고 이제 효과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콜린스에 의하면 지식 구성이란 개인의 내면 성찰을 통한 지식 구성,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활동을 통한 지식 구성, 이 분리된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적 구성주의인 콜린스의 인지적 도제 학습 이론은 학습 이론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있겠죠. 뭔가 이 모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델에 모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형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모델링, 스캐폴딩 앤 코칭, 그 다음에 뭐 셀프 익스플레네이션, 아티큘레이션, 그 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 그 다음에 리플렉션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근데 일단 로고프와 레이브가 인지적 도제 방법에 좋지 않은 예로서 이제 정육점 예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보면 정육점의 주인과 관계에서, 직원과의 관계에서 점원과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카운터로 분리되어 있는 방에서 단순한 과제만을 되풀이할 경우 점원은 정육점 주인이 모든 과정에 대한 관찰의 기회가 없었으므로 점진적인 참여가 주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 경우 점원은 정육점 주인으로부터 정체 변화를 겪는 것이 어렵게 되고, 다시 말해 전문가와의 지속적 사회적 관계와 대화를 갖고 그런 과정 중에 점진적으로 과제 해결의 참여도와 깊이를 넓힐 때 초보자는 자신의 정체 변화, 새로운 전문인으로서 변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그 일부분에 대한 반복적인 어떤 그런 내용은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점진적으로 뭔가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근데 초보자는 자신의 정체 변화, 새로운 전문인으로서의 변화를 이런 점진적인 과제 해결의 참여도와 깊이가 넓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인지적 구성주의자들이 중요시하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전문가가 지닌 인지적 구조 모방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결국 지속적인 참여와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과 참여 정도를 증진시키고, 학습자는 정체를 경험하게 되고 더불어 학습할 영역의 지식과 기술 습득도 이루어지는데,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고려되었을 때 이제 문화적 변화로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린스 인지적 도제 이론의 어떤 비교한 내용을 보면, 콜린스는 인지적 구성주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아제와 비고치키의 이론을 수용했어요. 사실 이 피아제 이론은 그 개인적인 특성도 이제 그 발달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로고프와 레이브는 사회적 구성주의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근접 발달 영역이고, 이건 이론적인 시각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접 발달 이론, GPD에 관련된 중점이니까 인지 전략의 모델화를 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인지 도제에 관련된 완전한 상반된 입장은 아니지만, 이 레이브만 한번 보면 급진적 사회주의, 그래서 참여 대화, 정체 변화, 힘의 재구조, 초보자의 새로운 전문가로서의 탄생, 이게 중요하거든요. 레이브는 기존 전문가의 힘의 재균형이 형성, 그러니까 약간 이게 완전히 직업 교육에 조금 더 초점 맞춰져 있고요. 이제 콜린스를 보면 지식과 기술의 습득, 과학적 논리적 지식의 습득, 메타인지 기술 습득, 전문가와 초보자 학생의 관계에 대한 이런 내용을 본다면 학교 현장에서 이제 학습을 통한 학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에 기저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지적 학습 이론, 인지도제 학습 이론이라고 하면 이 콜린스와 레이브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 콜린스의 인지도제 학습 이론이라기보다는 인지도제 모델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구성주의적인 측면에서 풀고 있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문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솔직히 다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구성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 이론적인 어떤 고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봐야지 좀 혼란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관심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